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체제가 있는 전형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고려하는 전형이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은 의대만 원서를 쓰는 분, 또 의대 중에서도 수능체제 미반영만 쓰는 경우, 또는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경우만 쓰는 경우, 또는 학생부 교과만 쓰는 경우, 이렇게 전형이 하나로 단일화되어지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의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 또 실제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 항상 다각화되어진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수능체제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인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4인 경우,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5인 경우, 또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경우나, 또는 의대에서 치대로 원서를 쓰거나, 또는 한의대로 원서를 쓰거나, 원서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능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의대 원서 지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건 수능이 결국은 어떤 점수가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당장 우리가 물론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수능보다 당장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들로 지금 빠듯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긴장하시고 걱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가 수시 원서 접수예요. 아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은 12월 3일날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는 시기가 12월 23일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12월 27일, 이때가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는 2개 학교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미래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 2개 대학이 있는데, 이처럼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게 느끼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경쟁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에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나는 수능 체제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전에 면접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 연세대학교 미래나 카톨릭 관동대의 원서를 지원하는 게 용이하실 거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12월 6일서부터 시작해서 12월 19일, 다시 말해서 수능 시험일로부터 시작해서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모든 학교들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냐면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일부 학교는 면접을 보고, 두 번째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을 수능 전후에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배수에 맞게 학생들을 뽑겠죠. 예를 들어서 몇 배수 정도의 인원을 뽑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을 12월 23일 날 대학에서 평가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면 그 결과를 합산해서 12월 27일 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1차 발표하고 면접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수능 성적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내는 게 올해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전년도에 이제 조금 달랐었던 거는 특히 아주대 같은 경우가 좀 달랐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주대는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차 합격자 통지 일자가 12월 6일이었는데, 이 12월 6일은 수능 시험 본 날이 11월 14일,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통보한 날이 12월 4일이니까 아주대는 평가원으로부터 수능 성적을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합격자 3배수를 선발했고, 이 3배수 중에서 최종 합격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1차 합격자 발표가 수능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수능 이전에 1차 합격자 발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보고 수능 성적 통보를 받아요. 그럼 대학에서는 여기서 3배수를 거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내는데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2020년도에는 1차 합격자 발표할 때 아주대학교에서는 수능 성적을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3배수를 걸렀기 때문에 사실 이탈률이 적다고 본다면 2021학년도에는 수능 성적을 통보받기 전에 3배수를 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 수능이 어렵거나 쉽거나 또는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최종 합격자를 내게 되어질 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학생들을 다 뽑지 못해서 또는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내신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2021학년도에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내는 교과 성적에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대 같은 데에 원서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1차 합격자 발표의 기간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3배수거든요. 2020년도에도 3배수를 선발했고 2021학년에도 3배수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2021학년도에는 3배수의 인원을 다 충원하지 못하거나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점수를 이월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폭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신의 강점이 크지 않지만 수능 체제의 충족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대의 원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대 수능 체제 자체가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2개 정도를 반영하는 정도의 수능 체제는 매우 높은 수능 체제고 그 수능 체제의 점수를 전년도의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약 390점 정도 되는데 의대나 치대에 진입할 수 있는 점수가 약 400점, 표준 점수는 10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물론 10점도 매우 큰 점수지만 거의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2개를 수능 체제를 충족할 정도라면 사실상 의대나 치대에 진입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성적이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의대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대학들마다 선호하는 평가 기준과 선호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대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아주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교과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통해서 나온 내신 성적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수능 시험을 통해서 나온 수능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상황이나 또 고등학교의 학업적인 능력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보는 수능 시험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 같은 학교는 만약에 아주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설령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여 학업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들 중에서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는 2개 대학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2개 대학이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2개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여기는 다단계 전형이라면 일괄 합산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대학들도 원서 지원하고 나면 학생들의 서류 평가를 통해서 적어도 3배수에서 5배수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해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를 통보받고 나면 그 학생들 사이에서 합격자를 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정적인 부분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각 대학의 1단계 배수에 대한 부분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배수가 4배수, 카톨릭 관동대학교 3배수, 순천향대 3배수, 전북대 4배수, 경상대 3배수, 고려대 5배수, 아주대 3배수, 한림대 6배수, 경북대가 3배수고요. 당국대 천안이 4배수, 원광대 5배수,
충남대 3배수, 가천대 4배수, 카톨릭대 3배수, 울산대 5배수, 동국대 경주가 5배수예요. 그러니까 배수가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가 높으냐면 5배수를 두고 있는 한림대학교가 배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대부분의 학교들이 배수가 지금 5배수 정도, 울산대, 동국대, 경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5배수 정도의 배수를 두고 있는데, 1단계 배수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들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지면서 구조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배수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대학 입시에 대한 하나의 구조와 틀 속에서 이 정도의 배수를 뒀었을 때 실제 합격생을 선발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배수를 적게 뒀더니 실제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해서 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럼 배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배수라고 하는 건 결국 각 대학의 입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배수가 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배수의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5배수를 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3배수를 두는 학교들에 비해서 5배수를 둬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두 번째는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등의 이유로 이동률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3배수에 비해서 배수를 크게 둬야만 실제 합격생을 선발하는 데 용이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크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의 미충족 가능성, 수능 체제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의 편차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신의 격차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교과 성적이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연세대학교 미래의 전년도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57이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7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비교과 활동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결국 합격 교과 평균보다 내신 성적은 불리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배수가 큰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배수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와 면접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가 지원하고 하는 대학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비교과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고려하시게 되고, 만약에 내가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는 배수가 큰 전형으로 갔었을 때 실제 합격 가능성이 클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히 지원해서 볼만한 교과 성적과 비교과의 활동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배수가 큰 게 도움이 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배수가 차라리 적은 3배수를 두는 순천향대학교라든가 카톨릭 관동대나 아니면 경상대, 아주대 같은 배수가 적은 쪽이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교과나 비교과에서 합격선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배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점에서 보여지는 점들은 첫 번째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1차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수가 큰 경우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선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일단 1단계라도 통과돼야 2단계 면접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배수가 큰 게 좋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적정 지원이거나 안정 지원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배수가 크지 않은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배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기간 입시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구조화되어진 틀로 정착이 되어졌기 때문에 배수의 의미는 매우 크다. 결국 배수가 수능 체제의 미충족 가능성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동 가능성, 거기에 따른 신입생들을 충원하기 위한 충분한 배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수능 체제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능 체제를. 첫 번째는 4개의 영역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처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비교적 적은 학교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4개 영역 등급하고 5를 반영하는 학교.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일수록 교과나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대학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된다면 충분히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나 경북대 같은 학교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다, 일반고 학생에게는 불리하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물론 100%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아주대나 경북대 같은 학교는 어떤 학교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활동 역량을 높이 평가하지만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일반고든 자사고든 일반고 중에서도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선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주대나 경북대 같은 학교가 무조건 자사고만 뽑는 학교, 일반고 학생은 뽑지 않는 학교, 이렇게 인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아주대나 경북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수능에서 4개 영역을 5를 충족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이라는 시험이 수시에서는 단지 등급으로 활용이 되어지니까 변별력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과목별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져야만 학생을 선발할 수가 있어요. 왜? 수시에서는 그냥 수능이라는 게 변별력 없이 등급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정시에서는 사실 수능 하나로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능의 변별력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결코 쉬울 수가 없다. 왜? 수능이 수시와 정시에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쉬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는 국어가 쉬우면 수학이 어렵고 수학이 쉬우면 과탐이 어렵고 이런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영역을 다 고루 수능 체제를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의 경쟁률이 많이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보시면 3개 영역을 반영할 때라도 단국대학교 DK처럼 3개 영역 등급합이 5이면서 과탐을 2개 평균으로 반영하고 수리가를 지정하는 경우에 학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카톨릭 간동대처럼 3개 영역 등급합이 5지만 과탐을 2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2과목에 절사를 하거나 수리가가 아니라 굳이 수리가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을 충족하는 경우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쉬운 학교는 어디겠습니까? 카톨릭 관동대겠죠? 그러면 카톨릭 관동대 학생들이 몰려들겠죠. 결국은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돼 있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비율은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숫자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합격생의 교과 성적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교과 성적이 더 높아지는 거죠. 위쪽으로 갈수록 교과 성적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어가 특히 약한 학생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하지만 영어는 약하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과탐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겠죠.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또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 동국대 광주 같은 경우는 영어를 2등급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국어나 수학 가형, 과탐 1, 과탐 2 4개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을 4로 하면서
그 다음에 영어를 2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반 대학은 우리가 의치 한의대 같은 의학 계열을 제외한 일반 대학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결국 학생부 하나의 분석만으로 지원 대학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나 학교생활 우수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성균관대, 서강대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벌써 대학이 다 결정이 됐고 자기소개서 작업이 벌써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의학 계열을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깜깜이죠.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이든지 간에 내가 실제 수능에서 몇 점 정도를 맞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감염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요번 일주일 기간 정도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수능이 실제 제 날짜에 시험을 볼지 아니면 수능이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되어질지 라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예측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 있다 보니 우리는 원서 지원과 대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결국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대학 결정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9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지원 대학 학과 결정하고 자기소개서를 급하게 정리해서 써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항상 첫 번째 의학 계열의 원서 쓸 때 원서 지원의 핵심은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4개 영역 등급합이 5인 경우 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3인 경우 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 경우 5인 경우에서 내가 만약에 수학이 좀 취약하다고 하면 수학을 지정하는 학교를 써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능 체제를 통해서 지원 대학이 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원서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 원서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면 울산대 면접형의 하나를 쓰고 가천의대 전형의 원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원서 지원은 사실상 되게 어려운 원서 지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의 결정은 결국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대의 결정은 결국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수능 체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2개를 원서를 쓴다는 건 자칫하면 2개의 원서 지원이 한 번에 다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내가 여기에 쓸 만한 충분한 어떤 그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다면 원서를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서 지원이 층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률과 등급 컷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대를 우리가 A, B, C, D로 나눌 수 있어요. A, B, C, D라고 하는 거는 대학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대학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서울대학교하고 카톨릭대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인 거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다른 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 서울대학교 지역 규정은 4.13, 카톨릭대학교는 9.73이에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의 경쟁률이 매우 낮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그거는 무조건 경쟁률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반드시 생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제일 높은 학교, 서울대학교는 제일 높은 학교고 어느 대학교는 제일 낮은 학교라는 공식은 수시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대학이 높고 어느 대학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평가할 때 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정시죠. 수능 시험을 보고 정시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의 점수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수시는 서울대학교가 모든 의대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다, 가장 높기 때문에 붙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원서 지원에서 매우 유리한 점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로 나뉘냐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성적,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으라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재상 이런 소리 말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울산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사실 두 개 대학교가 매우 유사해요. 물론 수능 최저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매우 높긴 하지만 두 개 대학의 레벨이나 아니면은 경쟁률 같은 경우도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17.30 대 1, 17.29 대 1로 전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유사하고, 실제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1.33과 1.50 정도 되어지니까 교과 성적에서도 유사하죠. 2020년도에는 1.37, 1.30, 1.3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사고냐 일반고냐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가 없어요. 1.30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면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활동 역량이 뛰어나다면 뽑힌다는 계전이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 B그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까지 나오는 이런 대학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거를 자사고나 과학고 중심의 고등학교라고 얘기한다면 울산대나 고려대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없고,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역량의 경쟁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어지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주대, 이화여대, 경북대, 가천대, 대구, 단국대학교 천안이 있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 이화여대, 경북대, 가천대가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사고 중심의 학교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학교들이 꼭 자사고 학생들만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 학교들은 첫 번째는 수능 체제가 높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 성적보다 수능 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너가 운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대나 이화여대나 경북대나 가천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비교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단국대 천안이나 가천대, 경북대, 이화여대, 아주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합격이 되어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일반고는 지원할 수 없는 대학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년도에 2019년도에 1.71, 2020년도에 1.94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올해 이제 수능 체제가 조정이 되어지면서 수능 체제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낮아지면 당연히 교과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B그룹의 학교들이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교죠. 경쟁률이. 왜냐하면 뭐 흔히 말하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원서를 써보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지역에 몰리는 학생들이 자사고의 학생들도 몰리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어느 정도 충족 가능한데 내신 성적의 강점이 크지 않은 거야.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면 대부분 교과 전형이 1.2 얼마, 1.1 얼마, 적어도 1.3 이내 정도는 되어야 교과에서 성적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3이거나 1.4, 1.5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이쪽에 원서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B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보통 경쟁률이 한 28대 1, 9대 1, 30대 1 정도 경쟁률이 되는데, 아주대는 지금 봤더니 전년도에 2020년도에 경쟁률이 28,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15대 1, 그 다음에 경북대는 23대 1, 그 다음에 가천대는 24대 1, 단대 천안은 27.90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경쟁률이 11.83대 1 낮죠.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성적은 1.52 정도의 내신 성적이니까 수능 전에 봤었을 때 1.52다. 그럼 만약에 수능 이후로 갔다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최저 충족자가 비율이 늘어날 거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1.5가 아니라 1.32 정도로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부류의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림대학교의 전년도에 1.13 정도의 성적에서 2020년도에 1.57로 내신 성적이 매우 올라갔죠. 그 이유는 한림대학교가 그 전년도에 발표한 결과가 1.13 정도의 교과 성적이었거든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요소, 원서 지원할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요소 중에 하나는 어느 대학의 모집 인원이 늘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모집 인원이 10명을 뽑다가 갑자기 15명이 늘어 20명이 늘어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경쟁률이 몰리지 않아요. 의대는 대부분 의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가 교과 평균이 매우 낮게 나왔어. 낮게. 자, 한림대 1.57 낮아졌죠.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안 몰릴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57 나왔는데 그 이유가 2019년도에 1.13이라고 대학에서 발표하니까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높은 거야. 수능 세조도 높지, 교과 평균도 높지, 붙일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20.31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2020년도에 11대 1로 경쟁률이 쭉 떨어진 거야.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다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시소를 타는 거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보니까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 낮으면 학생들이 몰리겠죠, 당연히. 그럼 몰리면 수능 최저 충족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고, 그러고 나면 내신 성적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원서 지원은 수시든 정시든 원서 지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직관으로 움직이고 열망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림대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림대는 적절한 학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그룹에 해당되는 학교가 충남대,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 전북대를 D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경쟁률이 많이 몰리는 곳, 그 다음에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남대는 비교적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충남대가 보니까 지금 보면 12.63대 1의 경쟁률이고 내신 성적은 1.22에서 1.13 정도가 되어지고요. 카톨릭 관동대 같은 데는 경쟁률이 수능 전에 봄에도 불구하고 13.63대 1. 그 다음에 원광대는 20대 1인데 그 다음에 전북대는 20.44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게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A, B, C, D 정도의 순으로 대학의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 변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 경북대가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 수능 성적으로 뽑는 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대학이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이냐 자사고 중심의 학교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대, 단국대, 천안, 가천대, 경북대는 뭘 1순위로 뽑는다? 수능 성적이 1순위다. 왜? 수능 성적이 높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고 고려대학교 울산대는 경쟁률이 비슷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성적의 우수성들, 수능 체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원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긴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국 경쟁률이 낮았고, 한림대는 전년도에 2019년도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가 2020년도에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에 큰 폭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학별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 경북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 딱 보면 내신 성적이 봐.
아주대학교는 2019년도에 2.07, 2020년도에 2.34, 경북대학교 2.10, 2.25, 단국대 1.8, 2.2, 단국대 천안 1.7, 1.94. 이 정도의 내신이면 야,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저 정도 내신이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이라면. 근데 이 점을 꼭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대학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너도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와 다르지 않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학들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활동의 역량이나 우수성들이 강조돼야 돼요. 그러므로 일부 부모님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로 충족이 가능한데 평상시에 의대를 꿈꾸진 않았어. 의대와 관련된 게 없어. 수상 경력도 없어. 그냥 내신 성적이 1.7 정도 돼.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어. 한번 의대 가볼까? 원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원서 지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단지 수능 최저가 높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수능 최저의 중요성, 수능 최저를 충족했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의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내신 성적에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비교과 활동 역량을 충분히 갖추셔야 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충원율은 보통 보면은 2020년도에 아주대는 2019년도에 40%였거든요. 2020년도에는 결과가 발표가 안 돼서 확인을 못했고, 경북대, 가천대, 단국대, 천안 보면 보통 충원율이 약 10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5명을 뽑는다고 했지만 충원율 100%가 되면 약 30명 정도, 가천대는 40명 정도, 단대 천안은 올해 15명이 됐으니까 30명 정도 뽑기 때문에 30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충원율까지 고려하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학교들의 가장 큰 특징, 결국 수능 최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신 성적에 약점이 있거나 비교과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원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학교이긴 해요. 하지만 위험수가 매우 많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의 지원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10명 모집에 지원자가 180명, 경쟁률이 18대 1이죠. 최저 충족자가 23명이에요. 최저 충족률이 12%, 실질 경쟁률이 1.98.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2019년도에는 최저 충족률을 48명에 18.5%, 실질 경쟁률이 3.20. 2020년도에는 38명이 통과해서 10%, 실질 경쟁률이 2.53%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아,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경쟁률이 거의 2대1 정도 되는구나, 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여기에 원서를 쓰는 또 이 정도 대학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이만큼 위험하고 이만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 351명이 지원했어. 그럼 351명은 어떤 애들일까? 수능 최저 지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냥 써보는 애. 나는 경북대 그냥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집에다가 붙이는 거야. 경북대 지원한 학생이 사는 집,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경북대를 원서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실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최저 충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확신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서를 써서 결국은 최저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 여러분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원서를 쓰는 게 결국 성공의 길이다. 이 점이기 때문에
9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을 봤었던 결과가 있겠죠.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시험 결과를 합산해서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보면 지금 두 개 대학은 비슷한 학교인데 차이점을 고르자면 울산대가 고려대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낮아. 그리고 울산대의 면접 반영률이 높죠. 교과 평균을 보게 되어지면 약 1.3 정도의 교과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울산대가 고려대보다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울산대학교의 2020년도에 충원율이 0%였어요. 그런데 고려대가 울산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충원율이 220%, 그 다음에 울산대 2020년도에 충원율이 114%니까 결국은 모집 인원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대학교가 뽑는 인원이 14명인데 저기다가 충원율이 100%라고 하면 28명을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0%라고 하면 고려대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가 고려대보다 적은 인원을 뽑는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고려대는 34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2018년도에 2월 인원이 12명, 2019년도에 16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3명을 2월에 시켰어요. 물론 여기에서 2월 된 인원이 고려대학교의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2월 인원이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형, 일반 전형에서 넘어온 숫자를 의미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나 서울대 같은 경우, 연세대에서 등록률이 떨어지는 경우들은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에서의 등록률이 떨어지고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등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인원 중에 상당 부분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서 미충원 부분이 반영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긴 하지만,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을 수시로 2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34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고려대는 30명만 뽑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울산대는 14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13명을 뽑는 게 아니라 28명, 34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학교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어떤 학교다?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배수를 지금 보면은 고려대학교 5배수, 울산대 5배수이기 때문에 배수도 어느 정도 큰 배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6배수를 두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학교들은 1.3 정도, 1.5 정도라고 보면 교과 성적이 예를 들어 1.3에서 1.5 정도의 폭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1단계 통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교, 원광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림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학교는.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내신 성적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몰리겠죠. 그렇죠?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불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뒤집으면 충남대 같은 학교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내신 성적이 1.2와 1.13 정도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지금 보면 세계영역 합의 5에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물수능이라고 했을 때, 수능이 좀 쉬워진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지금 보는 것처럼 2019년도는 1.4, 그런데 2020년도로 오면서 1.1로 교과 평균이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2019년도로 오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수능 체제를 완화했죠. 수능 체제를 완화하면서 그 전년도에는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결국 수능 체제를 완화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매우 낮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밑으로 가면 내신 성적이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교과의 반영 비율, 성적이 높아지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결국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교과 성적보다 수능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냐? 그러면
수능 체제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내신 성적에 매우 강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수능 체제가 낮고 내신이 높은 쪽으로 가겠죠. 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도 불안불안하고 내신도 불안불안해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1단계의 배수를 크게 두는 학교들 중에서 기회 구간을 찾아서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잘 써서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기회를 찾을 생각을 하시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는 특히 그 전년도 18, 19년도에는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없다가 2020년도에 무려 20명을 수시에서 뽑지 않고 정시로 넘겼어요. 바로 그 이유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배수는 6배수입니다. 자,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시 2월이 꾸준히 발생이 되어지고, 원광대는 2019년도까지는 수시 2월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2020년도부터 수시 2월이 0명입니다. 수시 2월 인원이 0명이라는 건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어느 학교가 10명이다 라고 하면 어떤 대학은 10명 뽑겠다고 해놨다가 실제로는 5명만 뽑아. 그리고 5명을 정시로 넘겨. 장사를 2번 하는 거야. 이런 학교들이 있다면 어떤 학교들은 1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10명을 다 뽑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충원율이 100%야. 그럼 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최초 모집 인원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가 과연 충원율이 몇 %가 되느냐, 두 번째는 이 학교가 과연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을 이월시키느냐, 이월시키지 않고 다 뽑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관심 분야인데, 가장 좋은 학교는 수시 2월 인원 없고 그 다음에 충원 비율이 높으며 배수가 큰 학교가 좋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원서 지원에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 전형인데,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됐어요.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1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수능 체제가 국어, 수학과 같은 두 과목,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플러스 영어 2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결코 낮지가 않아. 그렇죠? 낮지가 않죠. 요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봤더니 지역인재 전형이 40명 뽑는데 543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3.58대 1이 정도 되는데, 충원 합격자가 8명,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평균이 1.87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평균이 1.20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15명 뽑는데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 1.5 정도의 교과 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산대학교가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면접이 없는 일괄 합산 방식이긴 하지만 내신 성적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내신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데는 사실 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12.5대 1이었을 때 교과 평균 성적이 2.3 정도까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원서 쓰다가 합당한 곳이 없거나 강점이 없거나 수능 체제가 불안정하거나 라고 하면 그래 동국대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몰릴 수도 있어요. 동국대학교는 보면은 국어, 수리가 과탑 한 과목 영역 반영하고 등급합이 4고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그렇게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물론 이 정도의 수능 체제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의과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학생부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거죠.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의학계열은 수능에 대한 신뢰도를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좀 낮아? 아니면 비교과 좀 낮아? 그래도 만약에 네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나는 충분히 너를 뽑아줄 수 있어. 대신 너희들끼리 한번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한번 뽑아봐. 이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능 체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대도심 지역이나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 공부에 하기 여러 가지로 용이한 점이 있어요. 물론 지방에서도 우리가 뉴스 보면 정말 사교육 하나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교과서만 봐서 수능 만점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대도시로 갈수록 수능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0 얼마, 1.1 이내에 아주 우수한 활동과 비교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의학계열로 진학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 의대 입학에서는 핵심이다. 의대뿐만 아니라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서 핵심은 결국은 수능 체제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우리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앞으로의 일정은 아시는 것처럼 9월 16일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죠. 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학생들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실 거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원서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할 텐데. 그리고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3일에서 9월 11일. 그리고 9월 23일에서 9월 28일 날 수시 원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은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을 보겠죠. 자, 9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대학의 학생들, 서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벌써 대학 결정 다 됐어. 결정 다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자소서 거의 다 써놓고 이제 원서 쓸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의학 계열의 원서 쓰시는 분들은 누구도 대학 결정이 되지 않았고 누구도 자소서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은 9월의 시험의 의미가 되게 크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물론 재수생보다 더 심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과연 내가 수능 체제가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의학 계열의 진학은 수능 체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대학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자소서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하이퍼 리뷰는 9월 평가원 시험 기간 끝나고 9월 16일서부터 시작해서 9월 25일 정도의 약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시 컨설팅과 자기소개서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혹시 불안한 분 계신다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9월 평가원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대학 결정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업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찍어요.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법 1, 2, 3, 4부까지 찍었고 지금 5부. 오늘 찍게 되는 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자기소개서 4번 작성법 같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